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고 유능한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페이팔 요거는 결제 플랫폼이고 그리고 뭐 솔라 에너지 사업하는 솔라시티 그리고 스페이스X 이거는 화성 탐사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테슬라도 있고 트위터를 인수하고 X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짱짱한 사업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미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머스크를 알아야 되고요. 네. 머스크를 알려면 머스크의 사업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머스크는 사업가예요. 트럼프도 사업가입니다. 기업 운영을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기업처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머스크가 우주를 간다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 그런데요, 머스크가 개인 척근들한테 한 얘기에 따르면 우주는 무슨 우주? 우리 살아생전에 화성 못 가. 화성에 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머스크가 얘기하는 화성에다가 네. 사람 사는 데를 만들겠다. 지구는 지금 다 망했으니까 화성에 우리 대피해서 살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X 막 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 확정되고 나서 제일 먼저 간 행사가 스페이스X의 미사일 발사 성공장 거기를 같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산업에 얼마나 많은 정부 지원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X에 물건 납품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그 미사일이 혼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만 개의 부품으로 들어가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주위에다가 내 화성 갈 생각 없다. 그런데 왜 화성 자꾸 갑니까? 화성을 간다고 해야 정부에서 돈을 줄 거다. 이야. 그 그래요? 나사라는 데 혹시 들어보셨죠? 알죠. 러시아. 아니, 나사라는 데가 암스트롱 우리 그 달나라. 아, 그렇죠. 네네. 미국 우주개발본부가 나사거든요. 네네. 이게 역사가 있어요. 왜 우주가 중요하냐면요. 미국과 소련이 막 경쟁할 때 네. 그 제일 먼저 우주선을 지구 바깥으로 나간 게 소련입니다. 그게 소프트니크호라는 우주선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핵은 미국과 소련이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주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네. 틈만 나면 핵 개발해서 미국에다 쏴버리겠다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핵이 아무리 있어도요. 핵을 들고 미국에 가지 않는 한은 북한이 미국에 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네. 미국이.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네. ICBM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다고. 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네.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자, 이것은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것은 금세 미국에 도착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자고 하는 것도 요걸 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이 기술을 많이 주가 기술이 많이 개발됐거든요. 네. 그 ICBM 기술이 우주선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50년대 말에 미국이 소프트니크를 개발하니까 완전히 소련이 개발하니까 미국이 멘붕이 됐습니다. 이제 소련의 핵 문제로 우리 미국 다 죽는 거 아니냐? 네네. 그때 쿠바 사태가 터집니다. 쿠바에 핵기지 갖다 놓고 그럴 때 케네디가 나와서 뉴 프론티어십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서 케네디가 한 첫 번째 사업이 달나라 가는 아폴로 프로젝트예요. 아, 그때 나온 게 아폴로 프로젝트군요. 그래서 과학기술을요. 공과대학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우리 네. 이거 케네디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결과 달나라에 언제 가느냐. 1969년 네. 유명한 8월 며칠 날 아폴로가 7월 며칠 날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는 겁니다. 달에 착륙한 건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로 미국은 아폴로 18호까지가 하다가 돈이 너무 드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사가 미국 정부가 우주로 갈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축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 아, 네, 네. 그럼 그 우주 개발은 자기 돈으로 안 돼요. 자기 돈으로 개발해가 우주 한 번 가는데 200만 달러씩 받고 이러잖아요. 네. 그거 가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관종들 빼놓고 잘 안 갑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정치 자금까지 대면서 한 것은 나사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그 돈을 내한테 달라. 지금 그 경쟁자가 누구냐면 아마존이거든요. 네.
그 베이조스도 지금 블루 오리진이라 해가지고 우주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요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국민들한테는 화성으로 가야 돼. 지구는 이제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나사를 이어서 받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그런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 예, 그리고 와. 자, 그다음에 이게 뭐냐? 네. 그러면 그 기술 개발에서 화성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기술 개발하면 우주선을 많이 발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주선 개발하는 게 대기권 바깥에 좀 나가는 정도? 화성 가는 것은 10년에 한 번 그 돌아오지도 못해요. 근데 가서 산다는 것은 네.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살아 생전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자꾸 개발해서 네. 스페이스X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대기권 밖에 인공위성을 5만 개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5만 개나 5만 개. 5만 개나 돼요? 스페이스X가. 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젤렌스키가 제일 먼저 머스크한테 와서 싹싹 빌었어요.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제일 먼저 그 인터넷 선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이 무선 통신이 되는 것은 네. 이 그 SKT라든지 KT 또는 라든가. KT에서 네. 그 중계기를 쏘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있는 아파트는 통화가 잘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상에서 쏘는 건데 우리나라는 땅이 작으니까 그 세 회사만 있어도 문제 없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게 안 터지는 지역이 90%입니다. 그렇게나 많죠. 맞아요. 근데 90%나 돼요? 저 로키 산맥 한중앙에 이런 데 가면 안 터져요. 제가 실제로 여행을 가봤어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미국이 후진국이 아닐 텐데 아닙니다. 미국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 쏴요. 그 대목을 바로 머스크가 5만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 그래서 젤렌스키가 제일 먼저 머스크한테 가지고 왜냐하면 통신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정보전인데. 러시아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젤렌스키한테 부탁을 하니까 젤렌스키가 그 무슨 뉴럴 링크인가 하는 거 네.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그 인공위성 500만 개 네. 거기서 통신을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화성 간다는 건 거짓말이고 화성 간다는 걸 필미로 미사일 개발해 가지고 5만 개의 네. 인공위성을 갖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지금 저 세계예요. 네. SK나 KT도 지금 조심해야 될 겁니다. 10년 내에 머스크가 세계의 무선 통신을 다 먹겠다는 그런 웅대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름이네요. 자, 네. 그뿐만이 아니죠. 네. 그럼 자동차는 왜 하느냐?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네. 이거요. 테슬라가 전기차가 이길 수 있다고 자기 자신한 게 전기차 자체는 사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문제지. 지금 다른 데 전기차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목적은 이게 그 자율차, 사람 없이 가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기름이 있는 차는요. 네. 그걸 내연차라고 그러는데 가솔린이나 또는 경유를 넣는 차는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없으면 몇 킬로밖에 못 가요. 그렇죠. 기름을 누가 넣어줍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름을 넣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라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는 기름이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율차로 가기 위해서 전기차를 한 거예요. 자율주행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인공지능이 있어야 된다?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저 하늘에서 도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인공 그 위성 네.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5만 개를 갖고 있고 앞으로 10년 내에 30만 개로 늘린다는 거죠. 그거 늘리려면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모든 사업 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페이팔에서 돈 버는데 원래 페이팔이 제게 아니에요. 네. 페이팔을 왜 페이팔 시작했느냐? 전기차하고 이 돈 내려면 지금요 미국에서 테슬라를 사려면 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사려면 대리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딜러에 가야 되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컴퓨터로 보고 그냥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하듯이요? 전기차를 온라인 쇼핑하고 그 온라인 쇼핑하는 데 가면요. 네. 전기차를 쭉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네. 거기서 버튼 눌러서 꼭 커피 뽑아 먹듯이 거기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그 차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딜러가 없어진 거예요.
이 유통 구조를 완전히 바꿨네요. 예. 그리고 자동차 중간에 유통 구조. 판매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 이게 모든 것이 우주로 가는 그 길목, 대기권 바깥에서의 그 인공위성을 장악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머스크는 다 생각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한마디로 네. 그 사람이 이제 트럼프하고 붙었다. 세계 최고의 기업가 네. 두 사람. 네. 또 탐욕적이고 주위 눈치 안 보는 사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야.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수 앞을 죄송합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트럼프는 몇 수 앞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와 인공위성을 지금 5만 개나 띄워놨다는 건 사실 진짜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뭐 도로 자율주행을 거쳐서 그게 또 전 세계까지 본인이 장악하겠다라는 야욕.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전쟁 중인 젤렌스키가 누군가의 그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일론 머스크를 찾아서 뛰어왔다. 이건 진짜 지금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요. 와, 너무 무섭네요.